6월 모의고사 16번부터 19번 지문이죠. 독서 식물 호르몬 옥신에 관한 글 나와 있어요. 이거 과학 지문이잖아. 과학 지문 쉽죠. 내신에 나오면 과학 지문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과학 지문 쉽고 그 다음 기술 지문 쉽고 여기는 이제 식물의 호르몬인 옥신을 통해서 일어나는 식물의 생장 과정과 관련돼서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단부터 읽어봅시다. 어쨌든 첫 번째 문단에는 화제나 논제가 나온다는 거야. 아무리 내신이라 하더라도 그 기본 원리는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문단에서는 화제나 논제, 말할 거리가 제시됩니다. 사람의 일생에 성장과 발달, 노화의 과정이 있듯이 생물도 생장과 발달, 노화의 변화를 갖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외부 환경, 봄, 여름, 가을, 겨울, 날씨 이런 외부 환경뿐 아니라 식물체 내부에서 생성되는 여러 호르몬의 정교한 조절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라고 했어요. 성장과 발달, 노화는 외부 환경과 식물 내부의 여러 호르몬의 정교한 조절에 의해서 생명의 성장과 발달, 노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호르몬 가운데 옥신은 주로 식물의 생장과 발달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합니다. 근데 우리 조절이라는 말을 배웠죠. 저번 주에서 후성 유전학에서 조절 그러면 두 가지 과정이 있지. 뭐하고 뭐? 촉진하는 거랑 뭐 하는 거? 억제하는 거. 그러니까 옥신이 하는 역할은 식물의 생장과 발달을 촉진하거나 아니면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옥신이에요. 자, 대표적인 옥신인 인돌 아세트산 IAA는 주로 줄기의 상단부에 생성되어 하단부로 이동합니다. 수송됩니다. 주로 뭐는 IAA는 식물의 줄기 상단부에서 생성돼 하단부로 수송되는데 식물 세포막의 한쪽에 치우쳐 위치한 옥신 수송체 단백질을 통해서라고 했어. 그러면 옥신이 이동할 때는 혼자 이동하는 게 아니라 누구랑 함께 이동한다는 거야? 옥신 수송체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는 거야. 통해서 옥신이 한쪽 방향으로만 이동하는 극성 수송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했어. 자, 식물의 세포막 한쪽에 치우쳐 위치한 옥신 수송 단백질을 통해서 옥신이 어느 쪽 방향으로만? 한쪽 방향으로만 이동하는 극성 수송이 일어난대요. 자, 옥신. 이는 중력과는 무관한 수송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중력과는 무관하다는 얘기는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 옥신이 이동할 때 중력에 따라서 아래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그거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아래로 이동하더라도 그건 중력과는 상관없는 이동이라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자, 중력과는 무관한 수송 방식으로 식물체 내 옥신 이동의 기본 원리가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뭐가? 옥신 이동의 기본 원리는 뭐라고요? 바로 극성 수송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 극성 수송, 옥신의 이동 원리, 기본 원리가 요 다음 글에 나와 있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겠죠. 자, 옥신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그리고 그 옥신의 이동이 식물의 생장과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두 번째 문단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러한 옥신 이동 방식, 어떤 이동 방식이었죠? 극성 이동 방식, 한쪽으로만 이동하는 극성 이동 방식은 옥신이 특정 부위에 분포하게끔 할, 특정 부위에 한쪽으로만 이동하잖아. 그래서 옥신이 한쪽 부위에만 분포하게끔 하여 세포 생장을 유도하는 기반이 된다. 이게 생장이야. 생장을 유도하는 기반이 된다. 옥신은 세포벽에 산성화를 유발하는데 라고 해서 여기서 가볼게요. 일단 첫 번째 옥신은요, 세포벽에 산성화를 유발합니다. 왜 산성화를 유발하는지 알아요? 생명. 왜 산성화를 유발합니까? 얘가 인돌 아세트산이라서? 와우. 이거랑 상관없는 거야? 얘가 어쨌든 얘도 산이잖아. 그 산이니까 산성화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닐까? 아무튼 세포벽에 산성화를 유발하는데 그러면 이때 활성화된 익스펜신이라는 단백질이 세포벽을 구성하는 셀룰로스 섬유 사이의 결합을 약하게 해요. 그러니까 셀룰로스 섬유 사이의 결합력을 어떻게 느슨하게 만듭니다. 그럼 얘가 느슨해지겠죠? 그러면 세포벽에 뭐가 유연성이 높아집니다. 세포벽이 좀 유연해져요. 그러면 삼투 현상에 의해 세포 내부로 뭐가 들어와? 물이 들어오게 되면 이 세포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커지죠. 내부 팽압을 내부의 압력으로 내부 압력이 견딜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세포가 어떻게 된다? 성장하게 된다라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는 이제 식물이 어떻게 생장하는지 보여준 거죠? 이렇게. 자, 다시 가볼게요. 옥신이 세포벽에 산성화를 유발합니다. 그러면 익스펜신이라는 단백질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활성화되는데 이 활성화된 익스펜신이라는 단백질은
세포벽을 구성하는 셀룰로스 섬유 사이의 결합을 느슨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삼투압에 의해서 세포 내로 뭐가 들어와? 물이 들어오게 되면서 얘가 어떻게 된다? 자라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그다음. 근데 이게 여기는 이제 옥신에 의해서 식물이 어떻게 생장하는지를 보여줬다면 이 세 번째 문단에서는 옥신의 농도야, 농도에 따라서 식물 기관의 생장 반응을 다르게 유도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농도에 따라서 식물 기관의 생장 반응을 다르게 유도한다는 거야. 뭐 여기서 식물 기관에 해당하는 게 여기 뭐가 나오냐면 세 개가 나와요. 뿌리, 식물의 눈, 그다음에 하나 뭐? 줄기, 눈, 뿌리. 이 세 개가 나와요. 이거 식물 기관이야. 얘네들의 생장 반응을 다르게 유도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농도에서도 뿌리라든지 줄기라든지 눈이라든지 얘네들이 생장이 달라진다는 얘기야. 요게 포인트야. 자, 가보자. 생장 반응이 시작되는 옥신의 농도는, 그러니까 생장 반응이 시작되려면 옥신의 어느 정도 농도가 돼야지 생장 반응이 시작되는 거잖아. 근데 그 세 개 중에 어떤 애는 옥신의 농도가 조금만 돼도 걔네들이 생장을 시작하는 애들이 있겠고, 또는 어떤 식물 기관은 옥신의 농도가 매우 높아져야지 뭐가 시작될 수 있다? 생장이 시작될 수도 있겠지. 그게 기관마다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옥신의 농도가 일정 범위까지 증가할 때는 생장의 촉진 정도가 높아진다는 거야. 그럼 뭐야? 생장이 더 빨리 생장된다는 거지. 일정 농도까지는. 그런데 최고 생장점을 지나 옥신의 농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옥신의 농도가 점점 높아져요. 그러면 식물이 생장하기 시작하죠. 계속 생장합니다. 그래서 최고점이 있어요. 최고점 지난 이후에는 생장 촉진의 정도는 낮아집니다. 계속 낮아져요. 그러다가 농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 농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식물의 생장이 점점 늘어나다가 최고점 지나가다가 농도가 더 이르게 되면 생장이 어떻게 된다? 그때부터는 억제된다는 거. 더 이상 자라 안 자라? 안 자란다는 얘기겠죠. 가령 예를 들었어요. 이건 이제 생장의 농도에 따라서 생장이 촉진됐다가 최고점을 지나서 줄어들다가 어떻게 된다? 어느 일정 지점 지나면 억제된다는 얘기죠. 가령 뿌리는 줄기보다 옥신의 감수성이 높아요. 감수성이 높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예민하다는 거지. 그럼 옥신의 농도가 얕아도 뭐가 시작돼? 반응이 시작된다는 거지. 생장이 벌써 시작되는 거지. 감수성이 높아. 줄기의 생장이 촉진되는 정도에서는 생장이 예민해요. 그래서 처음에 뿌리가 먼저 반응해요. 뿌리가 먼저 자라요. 그래서 일정 부분 다시 멈추지. 그지? 그 다음에 쇠퇴하다가 억제되지. 이렇게 되는 건데, 줄기의 생장이 촉진되는 농도, 줄기 막 생장되고 있는 농도에서는 이미 뭐가 시작돼? 억제가 나타날 수 있다. 이거 뒤에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줄게요. 또한 식물의 눈은 생장 반응이 시작되는 옥신의 농도가 뿌리보다 높아요. 그럼 얘는 아주 높은 농도에서 뭐가 시작된다는 거야? 생장이 시작된다는 얘기겠지. 높고 줄기보다는 낮아요. 그러면 줄기랑 뿌리 사이에 있는 거야. 뭐가? 눈이. 따라서 동일한 옥신 농도라도 기관별로 다른 생장 반응을 보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생장이 시작되는 옥신의 농도예요. 뭐가 가장 예민하니? 뿌리가 제일 예민하죠. 가장 낮은 농도에서도 뿌리가 반응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반응하고? 눈이 반응하고, 그 다음에 뭐가 반응해요? 줄기가 반응합니다. 요거 그림 먼저 보고 올게요. 뒤에 그림 먼저 보고 오자. 자, 여기 지우고 다시 한번 가볼게. 다시 한번. 자, 항상 가로축과 세로축을 먼저 봐요. 여기는 옥신의 농도입니다. 그럼 여기가 뭐라고? 생장 반응 정도예요. 여기가 0입니다. 0보다 높으면 생장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니? 촉진된다는 얘기가 되겠고, 0보다 아래란 얘기는 생장이 어떻게 된다? 억제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세 개 ABC가 있죠. 이런 문제 기본적으로 보기 박스가 나오면 얘가 본문에 어느 정도인지를 봐야 되고 어느 부분인지를 봐야 되고 ABC에 해당하는 게 뭔지 알아야 되겠지. 근데 문제를 봤더니 다음은 옥신의 농도 증가에 따른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다. A씨는 눈, 뿌리, 줄기 중 하나로 라고 했죠. ABC가 뭔지 명확하게 얘기해줬어, 안 해줬어? 안 해줬지. 그럼 난이도가 얘는 어느 정도는 있다는 얘기야. 하나로 생장 반응 정도가 0보다 높으면 생장의 촉진, 0보다 낮으면 생장의 억제라고 했어요. 자, 본문에서 가장 예민한 건 뭐였죠? 뿌리죠. 그래요. 그럼 여기 A가 뭐가 되겠고
뿌리가 되겠고, 그 다음 B는 눈, C는 뭐가 돼요? 줄기.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 옥신의 농도가 제로죠. 농도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뭐가 제일 먼저 생장하기 시작합니까? 우다마 뿌리가 먼저 생장을 시작하죠. 농도가 높으면 뿌리가 생장하게 됩니다. 최고점이 이렇게 되지. 그 다음은 생장이 조금씩 생장 촉진이 좀 느려지지. 그러다가 일정 지점이 지나면 어떻게 돼? 억제되는 거지. 이렇게 돼. 그러면 그 다음에 반응하는 게 식물의 눈이에요. 눈은 뿌리가 생장이 조금씩 줄어들 때 이미 이때 생장이 시작되는 거지. 최고점을 지나지. 생장 촉진이 조금씩 느려지다가 일정 지점 밑으로 들어가면 생장이 어떻게 된다? 억제되는 거야. 하지만 줄기는 어떠냐? 가장 늦게 반응하지. 가장 늦게 생장 반응이 시작했다. 최고점이 지나서 일정 시점이 지나면 생장이 어떻게 된다? 억제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A, B, C 이렇게 나눠주면 되죠. 이 그림 이해됐죠? 농도에 따라 생장이 시작되는 농도는 뭐가 제일 낮아? 뿌리가 제일 낮고, 그 다음에 눈이 낮고, 그 다음 줄기가 가장 높다는 거겠지. 알겠지? 이 세 개만 보자면 뭐가 제일 잘 자라겠냐? 줄기가 제일 잘 자라겠죠? 왜? 생장 촉진 이만큼 된다는 얘기, 그럼 빨리빨리 자란다는 얘기잖아. 그럼 뭐가 제일 안 자라? 뿌리가 제일 안 자라네요. 이렇게. 자, 다시 본문으로 넘어올게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 옥신은 농도에 따라 식물기관이 생장 반응을 다르게 유도한다. 생장 반응이 시작되는 옥신의 농도는 기관별로 다르죠. 뭐가 제일 낮다고? 뿌리, 그 다음에 눈, 그 다음에 줄기죠. 시작되는 옥신의 농도는 기관별로 다릅니다. 뿌리, 눈, 줄기 순입니다. 옥신의 농도가 일정 범위까지 증가할 때는 생장 촉진 정도가 높지만 최고점을 지난 후에 생장 촉진 정도가 낮아지지. 그 다음에 일정 농도에 이르면 0 밑으로 내려가서 생장이 없게 된단 말이야. 다시 여기 그래프가 머릿속에 떠오르죠. 가령 뿌리는 줄기보다 옥신의 감수성이 높아서 줄기의 생장에 촉진되는 농도에서는 이미 뭐가 시작돼? 억제가 시작된다는 거야. 이미 억제가 나타날 수 있어요. 또한 식물의 눈은 생장 반응이 시작되는 옥신의 농도가 뿌리보다는 높아요. 뿌리 다음에 높고 줄기보다는 낮아요. 따라서 동일한 옥신 농도라도 기관별로 다른 생장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됐나요? 왜 이거 그림 한 번만 나가보자. 그러면 동일한 옥신의 농도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제 M2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한번 쓱 보자. 동일한 농도예요. 농도에서 봐. 뿌리는 뭐 하고 있어요? 생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억제되고 있죠. 억제가 심하게 되죠. 눈은 어때요? 생장이 거의 촉진이 안 되는 거지. 기본적인 속도로만 자르겠지만 뿌리는 어떻게 돼 지금? 생장이 한창 진행 중이죠. 그러니까 동일한 농도라도 식물 기관별로 생장의 정도는 다르다. 이 얘기였어요. 자, 다시 이제 본문 넘어갑시다. 또한 옥신은 빛이나 중력과 같은 환경 자극에 따라 방향성 생장을 유도하게 된다라는 거야. 식물의 기관에 따라서 옥신 농도에 따라 생장이 다르다고 했는데 여기는 뭐냐면 빛과 중력 같은 외부 환경 자극에 따라서 방향성 생장을 유도한다라는 거야. 방향성 생장이라는 얘기는 특정 방향으로 자라게 한다는 얘기야. 뭐와 뭐에 따라서? 빛과 중력에 따라서. 가보자. 줄기가 빛 쪽으로 굽는, 줄기가 여기서 햇빛이 여기 자라면 나무가 자라면 어느 쪽으로 휘어져? 줄기 쪽으로 휘어집니다. 이걸 굴광성이라 그래요. 굴절되죠. 뭐를 향해서? 빛광자죠. 빛을 향해서 굽는 성질인 굴광성은 빛이 이쪽에 와요. 빛이 닿지 않는 쪽에 분포합니다. 그럼 어느 쪽으로 하는 거야? 빛 반대쪽으로 이동하겠지. 않는 쪽으로 분포하면서 나타나는 비대칭적 생상 반응의 결과죠. 그러면 잘 봐요. 이렇게 있습니다. 햇빛이 여기서 와요. 그럼 옥신은 이쪽 면에서 어디로 가? 반대쪽으로 가겠지. 그럼 옥신 이쪽 가면 옥신은 어떻게 돼? 여기가 세포벽이 산성화되지. 그렇지? 그러면 무슨 단백질이 활성화되죠?
빨리 찾아봐. 무슨 단백질이 활성화됩니까? 익스펜신이 활성화되지. 그럼 셀룰로스 결합이 느슨해지고 유연화되지. 거기에 세포 안으로 뭐가 유입돼? 물이 유입되지. 그럼 거기 어떻게 돼? 자라지. 이쪽보다 어디가 빨리 자라? 반대쪽이 빨리 자라지. 그래서 어떻게 돼? 이렇게 휘는 거야, 빛쪽으로. 이게 굴광성입니다. 자, 줄기의 빛에 의한 방향성 자극이 주어지면 극성 수성을 따르는 옥신의 일부가 재분포됩니다. 빛을 감지하는 광수용체인 포토트로피는 빛을 받는 쪽으로 활성화되고 그늘질 쪽으로는 옥신 수성을 유발한다. 반대쪽으로 옥신 수성이 유발이 돼요. 그래서 그늘진 쪽에 옥신 농도가 높아져 생장이 촉진되면 줄기가 어디를 향해서? 빛을 향해서 굽게 된다라고 했죠. 여기는 무슨 성? 방향성 생장 중에서도 무슨 성? 굴광성에 해당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지금 빛과 중력주에 뭐의 영향을 받아서? 빛의 영향을 받았죠? 빛의 영향으로 인한 굴광성이 되겠죠. 됐지? 자, 좋아. 다음. 빛 했으니까 이제 중력이 돼야 되겠죠? 중력에 의한 방향성 생장의 굴지성은 굴이요, 굴. 지는 뭐가 될까? 아마 땅이겠죠. 중력이 땅에서부터 일어나니까. 굴지성 역시 옥신의 비대칭적 분포에서 비롯된다. 비대칭적이라는 얘기는 옥신이 한쪽에만 분포되는 거야. 아까 극성 수성이잖아. 한쪽으로만 이동하잖아. 한쪽으로 이동해버리죠. 그럼 거기는 생장이 어떻게 돼? 촉진되는 거였어. 그래서 거기가 자라는 게 굴광성이었어요. 근데 얘는 좀 달라. 얘랑 굴지성 역시 옥신의 비대칭적 분포에서 비롯된다. 줄기와 뿌리가 수평으로 눕히면 중력 자극을 감지하는 세포 내 녹말체가 아래쪽으로 이동합니다. 녹말체가 어디로 이동한다고요? 아래쪽으로 이동하죠. 그러면 옥신도 어디 쪽에 더 많이 분포하게 돼? 아래쪽에 더 많이 분포하게 됩니다. 이거 그림을 살짝 그려볼까요? 간단하게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이게 이렇게 있어요. 식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를 뚝 자를게요. 이쪽 부분을 뭐라고? 뿌리라고 하고요. 이쪽 부분을 뭐라고 할까요? 줄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땅은 어느 쪽이 땅이야? 위가 땅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여기가 땅입니다. 이렇게 땅이에요. 아래가 땅이고 누워 있어요. 이쪽이 뿌리고 이쪽이 줄기입니다. 수평으로 눕히면 중력 자극을 감지하는 세포 내 녹말체가 어디로 가는 쪽이요? 땅 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땅 쪽으로 이동하게 되니까 여기 녹말체가 아래쪽에 이렇게 있어요. 옥신도 어느 쪽에? 옥신도 아래쪽에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옥신도 아래쪽에 있어요. 이렇게. 따라서 아래쪽 세포가 더 생장하여 줄기가 어디로 반대쪽으로? 줄기가. 그래. 중력 반대 방향으로 굽지. 여기서 줄기에서는 여기서 뭐가 일어나? 생장이 일어나지. 생장이 일어나니까 줄기는 어디로 자라? 이렇게 자라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무슨 굴지성? 음의 굴지성이 되는 거야. 아까랑 똑같지. 위에서랑. 굴광성이랑 똑같잖아. 옥신이 반대쪽에 이동하잖아. 그래서 그쪽이 확 자라버리니까 이렇게 휘지. 이게 굴광성이고 얘는 무슨 성이야? 굴지성이야.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기지. 그럼 뿌리도 원래는 어디로 자라야 돼? 위로 자라야 되잖아. 그치? 근데 뿌리는 위로 자라, 아래로 자라? 아래로 자라. 왜 그럴까요? 아까 감수성 차이였어요. 일정 농도 이상이 되면 줄기는 막 성장하고 있지. 근데 뿌리는 무슨 기에 들어가? 억제기에 들어가지. 그래서 이쪽에 뿌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성장이 촉진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생장을 뭐 해버려? 억제해버려. 그럼 어디 쪽이 더 잘 자라? 위쪽이 더 잘 자라지. 그래서 얘가 어느 쪽으로 휘는 거야? 아래쪽으로 휘는 거야. 자, 가봅시다. 음의 굴지성은 했고, 반면에 뿌리는 옥신에 대한 감수성의 차이로 뿌리 아래쪽 세포의 생장이 어떻게 된다? 억제된다는 거야. 그럼 농도가 어느 정도 농도냐면 뿌리는 생장이 되고요. 줄기는 막 생장이 되는 정도고 뿌리는 뭐 하는 거지? 억제되는 부분이겠지. 그러면 그림으로 그래서 이제 뿌리는 어느 쪽으로 자라? 이렇게 땅 쪽으로 자라게 되는 거야. 그 뿌리는 땅으로 박히고 줄기는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그러면 이 농도의 정도가 그림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 뿌리는 생장이 어떻게 되니? 억제돼야 되겠지. 그럼 어디서부터겠어? 바로 여기서부터잖아. 억제되잖아. 억제되고 줄기는 막 자라게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짐작할 수 있겠죠? 이렇게. 지원이 알겠어? 이게 그래서 뭐에 대해서 설명을 했냐면 바로 옥신에 대한 요 앞에 요 내용. 옥신은 농도에 따라서 식물 기관의 생장 반응을 다르다. 이걸 설명해 주고 나서 굴광성과 함께 굴지성을 설명해 준 거야. 그래서 그 결과 뿌리가 어디로? 중력 방향으로 굽는 양의 굴지성이 나타난다. 됐죠? 이거 이해됐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양의 굴지성. 양의 굴지성이라는 얘기는 땅 쪽으로 플러스고 음의 굴지성이라는 얘기는 땅 쪽으로 마이너스라는 얘기니까 이렇게 가는 거겠죠. 자, 좋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럼 이제 옥신이 극성 이동을 하죠. 그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이 있었어요. 첫 번째 무슨 성? 굴광성. 그죠? 식물의 생장과 관련된 굴광성. 또 하나는 무슨 성? 굴지성. 음의 굴지성과 양의 굴지성. 옥신의 이동에 따라서.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라고요? 식물의 탄리 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죠. 자, 옥신은 식물의 잎이 떨어지는 탄리 과정이니까 식물의 잎이 뭐 하는 과정이야? 떨어지는 과정에도 옥신이 작용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 과정은 두 호르몬의 상호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두 호르몬입니다. 어떤 호르몬과 어떤 호르몬이냐면 바로 옥신과 에틸렌이죠. 옥신은 세포 사이의 조직 결합 상태를 유지하는 데 관여합니다. 옥신은 세포 조직 결합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야. 세포와 세포가 결합하도록 결합 상태를 유지하는 게 옥신이야. 그러면 옥신이 계속 발달돼 있으면 이 낙엽이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지겠지. 결합 관계를 유지하니까. 그런데 에틸렌이라는 기체 호르몬은 세포벽 분해 효소의 합성을 어떻게 촉진한대? 뭘? 세포벽 분해 효소의 합성을 촉진한다는 거야. 그러면 세포벽이 어떻게 되겠냐? 분해되겠지. 그래서 잎이 떨어지는 부위인 탈리층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잎이 달려 있으면 잎이 똑 떨어질 거 아니야. 떨어지는 탈리층에서는 세포벽 분해 효소의 합성이 증가할수록 세포벽을 분해 효소의 합성이 증가할수록 세포 사이의 조직 결합이 어떻게 돼? 약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합이 약화된 상태에서 희수가 지나가다가 나무를 발로 팡 찼어. 그럼 외부 충격에서 이거야 툭 떨어지는 거지. 나무 발로 차지 마세요. 자, 결합력이 약해집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잎의 무게나 바람에 의해 탈리층에서 세포가 뭐가 일어나? 분리가 일어나고 이때 탈리층에서는 뭐가 생겨? 코르크층이 형성되지. 그래서 병원균이 식물체로 침입하는 것을 어떻게 방지한다라는 거야. 낙엽이 똑 떨어지는 그 부위에는 뭐가? 코르크층이. 그래서 외부의 세균 감염을 방지한다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탈리층에는 낙엽이 떨어지는 탈리층에는 옥신은 많이 있어 없어? 옥신은 많이 없고 뭐가 많아? 에틸렌이 많다는 거지. 에틸렌이 많아서 세포벽 분해 효소의 합성은 증가하고요. 그러면 세포 사이의 조직 결합력이 약해지고 이러한 상태에서 잎이 무게나 바람에 의해 탈리층의 세포가 분리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거기는 이제 코르크층이 형성되어 병원균이 식물체에 침입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얘는 이제 탈리층이겠죠. 하지만 어린 잎은 어떠냐? 어린 잎은 옥신의 농도가 높아요. 옥신의 농도가 높아서 탈리층 세포의 에틸렌 반응성이 어떻게? 낮게 유지됩니다. 그래서 낮게 유지된다는 얘기는 에틸렌 반응성이 아예 안 일어나는 거니? 아예 안 일어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어린 잎도 희수가 세게 차면 뭐 할 수 있어요? 떨어질 수 있어요. 낮게 유지된다. 그러나 잎의 노화가 진행되면서 옥신의 생산과 수성이 어떻게 돼? 감소하지. 그러면 이거 이제 옥신이 감소하게 되고 또 탈리층은 상대적으로 뭐가 더? 에틸렌에 더 민감해져서 탈리 현상이 강화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잎의 이 탈리층에는 처음에는 옥신이 높은 농도로 있다가 노화가 진행되면서 옥신의 농도가 점점 어떻게 된다? 옥신의 농도가 점점 작아지고 에틸렌의 반응성이 어떻게 점점 더 높아져서 탈리가 쉽게 일어나도록 한다라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해 됐나요? 자, 오늘 앞에서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문단 식물 호르몬 옥신의 역할과 극성수성이죠. 식물도 사람처럼 생장, 발당, 노화의 변화를 겪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외부 환경 또는 식물체 내면의 호르몬, 여러 호르몬의 조절로 이루어지는데 그 대표적인 호르몬이 뭐라? 옥신입니다. 그래서 옥신은
식물의 생장과 발달을 조절이죠. 생장을 촉진하기도 하지만 뭐 하기도 했어? 억제하기도 했죠. 특정 농도 이상으로 넘어가면 억제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옥신이 IAA는 주로 줄기 상단부에서 생성되어 하단부로 수송되는 거야. 그러면 하단부에서 얘가 뭐가 있는지 주로 막 자라겠지? 이렇게. 옥신은 수송체 단백질을 통해서 한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극성 수송을 합니다. 한쪽 방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극성 수송은 중력과 무관한 식물체 내 옥신 이동의 기본 원리라는 거야. 중력 때문에 옥신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게 아니야. 응? 뭐 때문에? 중력과는 무관하게 움직입니다. 자, 옥신에 의한 세포 생장 유도 과정을 봅시다. 옥신의 이동 방식은 특정 부위에 옥신이 분포하게 하여 옥신이 특정 부위에 분포하게 해서 세포의 생장을 유도하는 기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옥신은 세포벽에 산성화를 유발하죠. 산성화가 되면 이 과정에서 익스펜신 단백질이 어떻게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익스펜신은 셀룰로스 섬유 사이의 결합 어떻게 해줘? 느슨하게 하죠. 그러면 유연성이 강화되겠죠. 거기에 세포 내로 물이 삼투 현상에 의해서 물이 내부로 유입되면 내부의 팽합이 뭐 할 수 있을 만큼 버틸 수 있을 만큼 생장한다라고 했는데 내부 팽합이 증가한다. 다시 잠깐만 볼게요. 생합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본문에 없죠. 본문에는 삼투 현상에 의해 세포 내부로 물이 유입되면 그 결과 내부 팽화를 견디는 범위에서 세포 생장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좀 바꿉시다. 유입되면 여기를 지울게요. 바로 이렇게 연결해 보면 되겠죠? 유입되면 세포벽이 내부 팽합을 견디는 범위 안에서 세포 성장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본문에 없는 내용은 뺍시다. 내부 팽합 증가한다. 지워버리세요. 이렇게. 옥신 농도에 따른 식물 기관별 생장 반응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옥신의 농도에 따라서 식물 기관의 생장 반응을 다르게 나타나죠. 그죠? 일반적으로 옥신의 농도가 점점 올라가면서 뭐가 시작됩니까? 생장이 촉진이 시작되죠. 그래서 최고점을 지나면 생장 촉진이 좀 약해지지. 일정 시점이 지나면 생장 어떻게 한다? 억제합니다. 근데 그 민감성이 다 다르죠. 옥신의 농도 일정 범위까지 증가하면 생장 촉진 정도가 높아지지만 최고 생장점 이후로는 낮아지다가 일정 농도에 이르면 오히려 생장이 어떻게 된다? 억제된다. 그래서 뿌리는 맨 앞이야. 그죠? 줄기보다 옥신 감성이 높아 줄기의 생장 촉진 정도에서 이미 뭐가 나타날 수 있어? 억제가 나타날 수 있어요. 순서는 뿌리, 그 다음에 눈, 그 다음에 줄기 이렇게 되겠죠. 식물의 눈은 생장 반응이 시작되는 옥신의 농도가 뿌리보다는 높고 줄기보다는 낮다야. 그래서 뿌리, 눈, 줄기 이렇게. 따라서 같은 옥신의 농도라도 기관별의 생장 반응은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했죠. 오케이. 자, 여기가 이제 뭐와 관련된 거야? 옥신의 이동에 따른 생장의 촉진 억제가 기관별로 다르다는 얘기했지. 이걸 바탕으로 해서 바로 이제 굴광성과 굴지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자, 굴광성, 굴절되는 거죠. 뭐의 영향으로? 빛의 영향으로 굴절하는 겁니다. 옥신은 빛이나 중력 같은 환경 자극에 따라 방향성 생장을 합니다. 특정 방향으로 바라는 방향성 생장을 하게 돼요. 굴광성은 줄기가 빛 쪽으로 굽는 현상인데 빛이 주어지면 극성 수송을 하던 옥신 일부가 그늘진 쪽으로 재분배돼요. 그렇죠? 그럼 빛이 있는 쪽으로 움직이는 애는 뭐야? 포토프로핀은 빛을 받는 쪽에서 활성화되어 옥신 수송을 유발하고 그러면 그늘 쪽의 옥신 농도가 높아져 생장이 촉진되면 줄기가 어느 쪽에서 빛을 향해서 굽는 거죠. 이게 굴광성. 그 다음 굴지성 나오겠죠. 옥신의 비대칭적 분포와 굴지성. 옥신은 계속 다 비대칭적이어서 왜? 극성수송에서 한쪽으로만 이동하니까. 굴지성은 중력에 의해 나타나는 방향성 생장이죠. 땅지니까. 줄기와 뿌리가 수평으로 눕으면 녹말체와 옥신이 아래쪽에 더 많이 분포해야 되겠죠. 여기 아래쪽에 분포합니다. 줄기는 아래쪽 세포의 생장이 여기가 이제 옥신의 농도 아래쪽에 많아지지. 그럼 줄기는 여기가 자라니까 어떻게 돼요? 양의 굴지성, 음의 굴지성. 땅의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음의 굴지성이겠죠. 그래서 줄기는 위쪽으로 갑니다. 뿌리는 옥순의 감수성 차이로 인해서 줄기가 위로 오를 정도가 돼버리면 뿌리는 이미 생장이 어떻게 돼? 억제되지. 그러니까 한쪽이 위쪽은 정상 상태로 자라고 있고요.
밑쪽은 억제가 되니까 아래쪽으로 굽죠. 그래서 뿌리는 땅 쪽으로 가고 양의 굴질성을 가지고 줄기는 하늘 쪽으로 가는 음의 굴질성을 가지게 되죠. 아래쪽 세포 생장 억제. 그 결과 뿌리는 중력 방향으로 굽는 양의 굴질성이 나타난다라는 거야. 자, 또 이 옥신이 무슨 과정에도 작용합니까? 탄리 작용에도 작용하죠. 식물의 잎이 떨어지는 탄리 작용에도 작용합니다. 탄리 과정에서 세포 사이의 조직 결합 상태를 유지하는 데 관여합니다. 조직 결합 상태를 유지하는 데 관여한다는 거지. 그럼 옥신이 많다는 얘기는 세포 사이의 조직 결합이 어떻게 된다는 거, 더 단단해진다는 얘기에 지금 낙엽이 잘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지지. 그럼 떨어지려면 옥신의 농도가 어떻게 돼? 적어야 되겠죠? 자, 두 호르몬이 작용한다고 했어요. 에틸렌은 기체 호르몬으로 탄리층에서 세포벽 분해 효소의 합성을 촉진합니다. 그럼 에틸렌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세포벽의 분해 효소가 합성된다는 거지. 그러면 세포벽의 분해가 결합력이 어떻게 약해지는 거야? 세포벽 분해 효소가 증가하면 탄리층의 세포 사이의 결합력이 약해지고 잎의 무게나 바람에 의해 세포 간 분리가 일어나고 그 탄리층에는 뭐가 생겨서 코르크층이 형성돼서 병원균이 식물체에 침입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렇게. 어린 잎은 옥신 농도가 높아요. 옥신 농도가 높아서 탄리층 세포의 에틸렌 반응성이 어떻게? 낮게 유지되는 거야. 잘 안 떨어지는 거야. 잎의 노화가 진행되면서 옥신의 생산과 수송이 감소하고 탄리층에서는 에틸렌이 더 어떻게? 민감해져서 탄리 현상이 어떻게 된다? 강화된다. 이렇게요. 여기까지가 바로 무슨 내용? 옥신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오케이, 좋아. 자, 그러면 또 문제. 자, 1번부터 갑시다. 극성수성은 중력의 영향으로 식물체 내에서 옥신이 특정 방향으로 이동하는 기본 원리다. 맞습니까? 중력의 영향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나왔죠. 다음 몇 번이요? 1번입니다. 세포벽의 유연성이 증가하지. 세포벽의 유연성이 왜 증가하죠? 셀룰로스의 결합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삼투 현상으로 일어나면 물이 유입되어 세포 생장이 이루어지는 거고, 옥신은 세포막에 비대칭적으로 분포한 단백질이죠. 이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합니다. 그래서 식물의 생장과 발달을 조절하고요. 탄리층의 조직 결합력이 약화되죠. 왜 약화됩니까? 뭐에 의해서? 에틸렌에 의해서 세포벽의 결합력이 약해지죠. 그러면 거기 탄리가 되고, 탄리층에는 이제 코르크층이 병원균의 식물체 내부로 들어오는 걸 막고 있죠. 탄리층에서 세포벽 분해 효소의 합성이 증가할수록 세포 사이의 조직 결합 상태는 약해진다라고 나와 있죠. 오케이, 좋습니다. 1번이 1번이었고요. 다음. 뭐야, 2번이 없어? 요거 아까 여기 했죠. 항상 그래프 나오면 그래프를 잘 읽어야 돼요. 이렇게. 여기 0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촉진, 여기는 억제. 억제가 더 세진다는 얘기는 더 덜 자란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억제랑 촉진이라고 했으니까 이 0이라는 얘기는 촉진하지도 않고 억제하지도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생장하는 거겠죠. 기본적으로 자라는 속도예요. 기본적으로 자라는 속도보다 더 적게 자라게 해서 굽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뿌리, 눈, 줄기, 여긴 촉진, 여긴 억제, 생장 반응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는 옥신의 농도가 되겠죠. 농도 변화에 따라서 뿌리, 눈, 줄기, 식물 기관의 생장과 억제가 다르다라는 거죠. 자, 요거 가지고 한번 가보자. 1번. 옥신의 농도가 M1에 도달한 이유, 여기 도달한 이유, M2에 이르기 전까지 여기 사이가 되겠죠? 요 사이. A는 생장이 어떻게 됩니까? 억제되고요. B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B는 어떻게 돼? 촉진이 그러니까 생장이 억제되는 건 아니죠. 촉진이 약해지는 거겠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세포벽 섬유 결합이 느슨한 상태가 맞습니까? 예, 어쨌든 느슨한 상태죠. 물이 유입돼서 생장이 촉진되는 중이니까. 옥신의 농도가 M2를 초과한 구간에서는 어디냐면 요 M2를 지난 지점이겠죠. 이 지점이겠죠. 그러면 식물의 눈은 생장이 어떻게 되고 억제되죠. 둘 다 뿌리하고 눈은 억제되지만 줄기는 생장이 촉진되겠네. 옥신의 농도가 MT를 초과한 구간에서 A는 생장 촉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M2니까. C는
세포 내부 팽합을 견디며 세포 생장 촉진이 가능한 구간이겠고. 맞습니까? 맞죠? 오케이. 2번도 맞네요. 3번. 이 글씨가 점점 작아지네. 그래프랑 같이 보려다 보니까. 3번. B의 생장 반응이 시작된 이유. 바로 B의 생장 반응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이유죠. 옥신의 농도가 M1에 이르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M1의 사이니까 요 사이가 되겠죠? 않았다면 A는 같은 구간에서 익스페신 단백질의 작용이 지속되어 생장 촉진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는군. A. 맞습니까? 네. 어쨌든 간에 촉진 구간에 있죠. A. 맞고요. 오케이. 다음 4번. 그림이 점점 작아져요. 책 보세요. 4. B는 C보다 낮은 옥신 농도에서 생장 억제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B와 C 중에서 B는 C보다 낮은 옥신 농도에서 생장 억제 반응이 먼저 시작하죠? 뭐가 먼저 시작하니? B가 먼저 시작하죠? 여기니까 시작하고 세포 생장 촉진 상태가 먼저 끝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맞죠? 먼저 끝나고 억제도 먼저 시작하죠. 얘도 맞습니다. 답이 5번인가요? C는 뿌리죠. 더 줄어도 되겠냐? 점점 더 줄어든다. C는 생장 촉진이 억제로 전환되는 지점이 여기가 되겠죠. 여기죠. 지점이 B보다 더 높은 옥신 농도에서 형성된다. 맞죠? 그리고 세포벽 산성화로 인한 반응이 먼저 나타나. 세포벽 산성화로 이런 건 뭐죠? 세포벽이 산성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뭐가 활성화되죠? 익스펜신이 활성화되죠. 익스펜신이 활성화되면 셀룰로스의 결합력이 약해지고 유연해지면서 거기에 어떻게 되는? 생장하게 되겠지. 자, 세포벽 산성화로 인한 반응이 먼저 나타난다고 했는데 먼저 나타나는 건 B예요, C예요? B가 먼저 나타나죠. B는 어디서부터 나타나니까 여기서부터 나타나죠. C는 여기서 나타나고요. 옥신에 대한 감수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아니죠. 옥신에 대한 감수성은 A가 제일 높고 그 다음 B, 그 다음 C가 되겠죠. 다음 몇 번? 5번. 됐나요? 오케이. 자, 다음 3번 가보도록 합시다. 다시 커졌어. 기억을 고려할 때 식물의 탈리 과정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 같았어요. 식물의 탈리 과정이죠. 몇 번째 문단인지 알지? 그 문단을 생각해야 돼. 기억에 의존해서 풀 수 있으면 좋지만 만약에 기억이 안 난다. 그럼 빨리 그쪽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옥신이 유지하던 조직 결합력이 약화되면서 에틸렌 반응성이 높아져 세포 분리가 유도되는 과정이다. 정확하게 맞죠? 옥신의 분비량 증가가 에틸렌 작용을 억제하여 탈리층의 에틸렌 민감성이 상대적으로 높이는 과정이다. 민감성을 높이면 빨리 떨어지겠죠. 그죠? 얘는 답 몇 번? 1번이네. 답이 1번 나오네요. 적절한 것이니까 답이 1번입니다. 다음 3번. 옥신과 에틸렌 농도가 모두 높아지면 탈리층에서 조직 결합력이 약화돼 세포 분리가 유도된. 아니면 옥신의 농도는 어떻게 되고? 낮아져야 되고 에틸렌 농도가 높아져야 되겠죠? 얘는 답 나왔으니까 넘어갑시다. 다음 4번. 항상 그림을 보면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고 했죠. 본문에 어디를 이용한 건지. 어린 식물의 줄기가 오른쪽에 광원을 배치했어요. 변화를 지켜본가 줄기의 윗부분이 서서히 어느 쪽으로? 빛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죠. 이거 무슨 현상? 무슨 성? 굴광성. 얘는 무슨 성? 굴지성. 이렇게 되는 거지. 설명 아까 충분히 잘 이해했지? 풀 수 있을 것 같죠? 그럼 여기 한번 가봅시다. 빛이 여기로 가요. 그렇죠? 그럼 이쪽으로는 뭐가 이동하죠?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 있잖아요. 찾아봐. 뭐가 이쪽으로 이동해? 찾아보라고. 뭐? 포토프롬빈이 이쪽으로 이동하죠? 그러면 뭐가 활성화됩니까? 옥신 수송 단백질이 활성화되죠? 옥신이 어디로 가요? 이쪽으로 가지? 이쪽으로 갑니다. 옥신이 여기 되면 여기 세포벽이 무슨 화? 산성화가 일어나고 산성화가 일어나면 뭐가 활성화되죠? 익스펜신이 활성화되죠? 그러면 세포벽의 결합력이 셀룰로스의 결합력이 약해지고 유연해지고 삼투압을 해서 물이
들어가면 세포가 자라게 되지. 그래서 이렇게 휘어지는 거야. 됐고, 다음. 화분을 눕혀 놓은 뒤 일정 시간이 지나자 줄기는 위쪽으로 그리고 뿌리는 아래쪽으로 가지. 자, 가보자. 자, 이렇게 나눴어요. 옥신이 아니라 녹말이 어느 쪽으로? 아래쪽으로. 그럼 아래쪽으로 이동하면서 뭐도 같이 아래쪽으로? 옥신도 아래쪽으로 이동하죠. 옥신은 농도가 올라가다음에 따라서 더 민감한 뿌리는 빨리 생장이 어떻게 되고? 억제되고. 그죠? 민감성이 둔한 줄기는 어떻게 돼요? 빨리 옥신 쪽이 빨리 자라게 되는 거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만 해도 이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죠? 자, 문제 풀어보세요.